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 제곱근 뭐 다루는 문제이긴 한데 뭐 문제에서 묻는 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놈하고 요 놈.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보호가 지금 반대잖아요. 그죠? 보호가 반대니까 요거부터 좀 처리를 할게요.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고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자, 이거 보시면은 합차 정도로 보인다. 그죠? 그래서 a의 x, 아이고, a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즉 a의 2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묻는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주어진 조건 a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는 7에서 뭐만 구하면 되느냐? a의 2x제곱만 구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다루는 거 많이 해봤죠. 분자 분모에 a x제곱을 다 곱해버려서 a 2x제곱을 좀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a의 마이너스 x가 ax의 역수니까요. 네, 그래서 곱해버리면 a의 2x제곱 빼기 1, a의 2x제곱 더하기 1. 그래서 뭐 약간 계산하기 쉽게 뭐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요 정도로 두고 요게 7이다. 자, 7x 빼기 7은 x 더하기 1이고요. 6x가 8이다. 네, x. 즉, a의 2x제곱은 3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묻는 거는 3분의 4. 빼기 얘는 어떻게? 역수죠. 4분의 3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잖아요. 역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12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16에서 3 곱하기 3이니까 9, 7이네요. 12분의 7.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자, 2번 가봅시다. 자, 이것도 지수 다루는 거 많이 해봤다, 그죠? 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거 뭐 지수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뭐 모양만 맞춰주면 되겠다. 이거 봅시다. 125의 x분의 1은 a다.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요. 5의 x분의 3은 a다. 아, a의 x분의 3이라는 거는 5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아, 5의 y분의 3 친절하게 좋네요. 이건 b라고. 네, b라고 좋네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문제가 왜 이래? AB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이상한 짓을 했네요. 네, 이상한 짓을 했네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죠? 네, 미안해요. 다시. 자, 그래서 AB라는 수는 5가 되고, A는 5의 X분의 3이고요. B는 5의 Y분의 3이다. 그러니까 5의 X분의 3 더하기 Y분의 3. 그게 5의 1제곱이니까요. 네. x분의 3 더하기 y분의 3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한번.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지수함수다, 그죠? 역함수 그래프, 아이고, 아이고, 뭐냐, 이거. 역함수 그래프다, 그죠?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의 x좌표가 1,3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건 역함수하고 fx하고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은 항상 y 이퀄 x 위에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x좌표가 1하고 3이라는 얘기는 교점의 좌표가 1,1 그리고 3,3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대입을 해서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1은 로그 A의 1 더하기 B. 아, B는 1이다. 왜? 얘가 0이잖아요. 다음. 3은 로그 A의 3 더하기 B. B는 1이니까요. 아, 로그 A의 3이 2가 되고 A 제곱은 3. 이 정도가 된다. 그죠? 그럼 B 제곱은 1이니까요. 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간단히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는 네, 요거 좀 기억을 합시다. fx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은 항상 y 이퀄 x 위에 있다. 네, 다음 4번. 원점5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를 할 때 그래 볼까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여기가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P 이렇게 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요 각
요 각이 세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세타는 3, 4분면에 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x였으니까요. r 값은 요 길이니까 요거 루트 9 더하기 4, 13 되겠습니까? 네, 루트 13분의 x좌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요. 요거는 지난번 했던 거 기억나죠? 자, 2, 4분면 아니 x 아니야. y축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2, 4분면이니까 코사인 값은 요 원래 함수 그죠? 원래 함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구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r분의 y니까요. 마이너스 r 루트 13 y 값 마이너스 3 루트 13분의 3이구나. 자, 다 있죠? 코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요. 요거는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3분의 3 해서 마이너스 13분의 6 정도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다. 네, 요거 뭐 각 바꾸는 거 연습하는 거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동경 OP가 나타낸다. 요 R의 길이 루트 13이다라고 하는 거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다음. 네, 5번에 보시면 함수 fx가 뭐 루트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로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가 나왔다. 로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가 나왔다. 이거는 로그 성질. 우리가 수학 1에서 봤던 거 시그마 부분 끝에 나오긴 하지만 네, 시그마 부분에서 좀 다루었던 거 간단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간단히 하려면 fx부터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로그 3에 통분을 하면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이거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네, 2분의 1 빼내고 로그 3에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f의 k까지니까요. 네. 자, 2분의 1은 다 모아 놓을게요. 공통으로 나오니까. 자, 처음에 F1 들어간 거 로그 얼마입니까? 3에 2분의 3. 2 넣으면 로그 3에 3분의 4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K가 들어간 거 생각을 하면 로그 3에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럼 로그 성질에 따라서 다 묶여야 되겠죠? 진수끼리. 2분의 3, 3분의 4, 점점점 해서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2가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간단히 한다. 요렇게 사선으로 지워진다. 그죠? 그렇죠? 요렇게까지 지워지겠죠? 그러면 남는 게 2분의 1의 로그 3에 2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요 값이 얼마라고 했느냐? 2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로그 3에 2분의 K 플러스 2라는 값은 4고 2분의 K 플러스 2는 3의 4제곱 81이네요. 맞나요? 자, 이제 다 했으니까 K 플러스 2는 얼마? 162. K는 16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히 하는 부분, 네, 요거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하는 부분, 우리가 수학 1에서 하기는 했지만, 수학 1 끝에 나오는 시그마 부분에서 나오긴 했지만, 로그 성질의 생각을 하면 진수 부분에서 뭐 요렇게 네, 지워진다. 약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다. 요거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뭐 같은 얘기죠, 이것도.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로그가 지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밑이 다 A로 같은 걸로. 밑이 여기 A, A, A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간단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로그 A의 로그 3의 4. 다음에 바로 묶어도 될까요? 곱하기 로그 4의 5 곱하기 로그 5의 6 곱하기 점점점 해서 로그 80의 81이다. 아이고 81 진수 81. 자, 요거 간단히 하자 이런 얘기니까 로그 A에 자, 요거는 밑변환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역수인 거 바로 보이시면 싹 지우셔도 되고 밑변환을 하는 게 좋겠네요. 알아보기 쉽게 사용 로그를 잡아서 로그 3에 로그 4, 로그 4, 로그 5 이런 식으로
네, 간단히 우리가 지워지는 모양이 보인다. 그죠? 로그 6 곱하기 점점점에서 로그 80에 로그 81.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지워진다? 이것도 사선으로 이렇게 지워진다. 그죠? 그러면 남는 게 얘하고 얘 두 개 남으니까요. 그러면 로그 A에 여기는 로그 3에 로그 81. 그래서 요 진수를 다시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로그 A에 로그 3에 81. 81은 3의 4제곱. 그러니까 로그 A의 4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간단히 하시면. 네. 그래서 요 값이 2가 된다. 그러면 A 제곱이 4가 된다는 얘기니까 A는 반드시 2가 돼야 되겠다. 왜냐? A는 0보다 크고 1 아닌 양수여야 된다.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A는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어쨌든 여기가 더하기가 찍히니까요. 아, 진수끼리 다 곱하는 걸로 묶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3, 4, 아이고 3, 4, 4, 5, 5, 6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데 결국 어떤 순으로 지금 잡혀 있느냐 4, 5,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형태, 즉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 좀 먼저 눈에 보이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실수 X와 네 이거는 제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일 첫 시간에 제일 첫 문제 그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그러면 x n제곱은 a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와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가 좀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a가 0보다 커야 되고 요거는 요걸 만족하는 요식을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실수인 거 몇 개? 항상 2개 있다. A가 0보다 작으면 없어요. 실수인 거. 짝수 제곱에서 음수 만들 수 없다. 실수 범위에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뭐 X는 한 개 있겠죠. 0 자책. 네, 한 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A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만족한 X는 실수로는 n제곱근 루트 A 반드시 실수 한 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R에 125에 3이다. 자, 요 말은 125의 세제곱근, 즉 x의 세제곱근 해서 125 나오는 x가 실수로 몇 개 있느냐? 여기 홀수죠? 여기 홀수입니다. 그죠? 홀수. 네. 그래서 125가 뭐 홀수인 경우니까 무조건 이거는 값은 실수인 거 한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R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16의 5는 요거는 R에 마이너스 2 정도로 바꾸고 5라고 둘게요. 그럼 요것은 무슨 뜻이냐? X 5제곱이 마이너스 2 되게 하는 거 실수 한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이 홀수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 거.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7,4. 자, 요거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7.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거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4. 자, 요거는 x 4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실수 x 빵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거듭제곱, 짝수제곱에서 음수 만드는 거 없습니다. 실수로. R의 4,4는 뭐냐? x 4제곱에서 4 만들게 하는 실수 반드시 몇 개? 2개 있다.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0보다 큰 거잖아요. 두 개 다. 그래서 값들을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제로 더하기 2 해서 4.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xn제곱은 a다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 정의, 개념, 정의 요거 잘 알고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올 만한 겁니다. 이건 충분히. 다음 8번 fx가 sin x라고 되어 있고 그래프가 y = a 양수하고 만나는 거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함수값이 얼마냐 뭐 이걸 물었는데 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일단은 이 교점들 네 교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가 감마 이런 정도가 될 거고요. 일단 아셔야 될 거는 어떤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특수각이 아니다. 특수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자고 얘기했었죠? 대칭성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 문제 보시면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지금 네, 잘 보셔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요 자리가 감마가 될 텐데 일단은 감마의 위치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알파에다가 한 줄기 더 간 거니까 2파이 요거 관계식을 하나 잡아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자리가 되죠. sin x니까. 자, 그래서 대칭성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2분의 파이 아니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은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2파이, 즉 3파이 더하기 알파고 같다. 자, 이제 해야 되는 건 F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네, F에다가 3파이 더하기 알파를 넣자. 즉 사인에 3파이 더하기 알파를 넣자. 자, 그러면 요거는 사인의 주기 한 주기 같다. 파이 더하기 알파를 구하는 거하고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파이 더하기 알파인데 각을 또 바꾸는 거 또 나오죠? 네, 사인, 파이, x축에서 움직입니다. 즉 사인 알파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원래 함수 사인이 요 4분면이 3, 4분면을 가리킨다 그죠? 3, 4분면을 가리키니까 여기가 사인이 마이너스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처음에 sin x는 a라고 했을 때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이니까 대입을 하면 되죠. sin 알파는 a다. 즉 마이너스 a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 기억하세요. 특수각에 대한 게 아니면 전부 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감마는 알파에다가 한 주기를 더 간 거다.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2분의 파이, 알파 베타의 중점은 2분의 파이다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파이 더하기 알파니까 사인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같아지고 그게 뭐 마이너스 a 정도로 되는 거. 이제 문제들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조금 눈치를 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문제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네. 다음 9번. 자, 10분의 1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치수하고 로그가 섞여 있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치환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뭐가 좀 필요하냐면은 일단 로그 성질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A의 로그, B의 C는 요거 두 개 C하고 A하고 자리 바꾸는 거 요거 가능하다는 성질 자주 쓰진 않지만 요런 문제 풀 때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fx라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볼게요. 3의 로그 x 곱하기 3의 로그 x 다음에 빼기 2 3 곱하기 로그 10의 x인데 요거는 로그 10의 x 즉 로그 x에다가 상 로그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더하기 1은 곱하기 3으로 바꿔서 여기는 3의 로그 x 전체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3의 로그 x 이런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환을 할 거는 뭐 x라고 두고 3의 로그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2차 함수 정도가 되니까 x제곱 빼기 6x 정도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니까 최대치수 찾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x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찾아내는 게 조금 중요하다. 자, x 값이 네, x값이 10분의 1부터 x가 100이니까요. 사용 로그를 잡으니까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1 로그 x 그 다음에 2. 자,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의 로그 x 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3 증가함수니까 여기는 3의 제곱 즉 9가 되고요. 여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이다. 이렇게 즉 우리가 찾는 x 값의 범위는 9에서 3분의 1에서 9까지다라고 하는 거. 요걸 찾아내셔야 된다. x 값의 범위가 3분의 1에서부터 9까지다. 요거를 알고 우리가 좀 풀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9 정도가 되니까요. 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우리가 볼 거는 3에서 최소값 나온다 그죠? 최소값은 그러니까 뭐 안 봐도 요런 정도 그림이니까 여기가 지금 3, 마이너스 9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9라는 걸 알아요. 그 문제는 최대값인데 대칭축이 3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게 3분의 1하고 9 누가 더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9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가 들어간 거 9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9 해가지고 36 빼기 9 맞나요? 그러면 27인가요? 네, 그죠? 네, 27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27 빼기 9에서 1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네, 요 부분. 아이고. 이게 왜 또 이게 나오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네, 여기가 3분의 1하고 9가 된다는 거.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x가 10분의 1부터 10까지, 100까지. 상으로 잡아도 부동 안 바뀌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럼 3의 로그 x는 3분의 1부터 9까지. 얘도 증가함수니까 부동 안 바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3분의 1부터 9까지라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요. 아래로 불러간 꼭지점에서 최소값 갖는다. 최대값은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3에서 여기가 3이면 멀리 떨어지는 게 9잖아요. 그래서 9에서 대값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삼각부등식을 풀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주의점. 첫 번째는 각이 같아야 돼요. 각이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x면 x, 2x면 2x, 뭐 x 더하기 2분의 파이, 아니 3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각이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함수가 통일이 되어야 돼요. 함수가 통일이 된다라는 말은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두 개가 그러니까 사인만 나오든지 코사인만 나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그 외에 뭐 섞여 있는 거라면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되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2차식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요 사인 제곱 x 요 놈을 우리가 1차로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차를 변형을 해서 네, 좀 변형을 바꿔줘야 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2 빼기 루트 2의 코사인의 x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2 빼기 루트 2의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2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2 나오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치우면 되고요. 즉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해서 부동어를 좀 바꿔버릴게요.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 빼기 루트 2의 코사인의 x 마이너스 루트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가 확인을 해 봅시다. 1, 2, 다음에 여기가 루트 2니까요. 여기 1하고 루트 2를 주고 여기 마이너스를 주면 되나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이 코사인 x 더하기 1 곱하기 2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코사인 x 값의 범위는 작은 게 마이너스 1이고 큰 게 2분의 루트 2네요. 자, 그러면 한 줄기 그림을 그려서 찾아봅시다. 자, 요런 정도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자, 2분의 루트 2 이런 정도. 네, y는 2분의 루트 2.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 나오는 게 4분의 파이죠. 45도. 그 다음에 여기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요 놈도 4분의 7파이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해의 범위는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요. 뭐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런 정도로 요 사이에 있으면 그림이 y 값이 요 사이로 다 들어온다 그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정도 아니 2분의 루트 2 사이로 들어온다 그죠? 네. 그래서 x 값의 범위가 4분의 파이부터 네, 4분의 7파이로 들어온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찾는 거는 뭐죠? 네, a 더하기 b. 네,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7파이 해가지고 2파이 정도 잡아내시면 되겠다. 네, 요거 뭐 특히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사인 제곱 x만 요렇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꿔가지고 인수분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부등식 푸는 거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7파이 잡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 치수 법칙하고 뭐 로그 성질을 알고 있느냐 정도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차근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는 루트 6 세제곱근 루트 81 곱하기 6제곱근 8 곱하기 3 24. 자, 얘는 2의 2분의 1 3의 2분의 1 곱하기 얘는 3의 3분의 4 다음에 얘는 2의 6분의 8 2의 세제곱이죠. 네, 6분의 3 6분의 3 다음에 3의 6분의 1 정도. 자, 그럼 2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3은 3분의 4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네, 그러면 2가 되고 여기는 3이 6분의 8 더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2가 나오죠, 여기? 네,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해서 A는 18이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B는 로그 2의 아이고 로그 아니구나. 2의 로그 2의 9제곱 2의 9 곱하기 로그 3의 루트 6이다. 그죠? 자, 요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초반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요거 요렇게 할게요. 요거 곱하기니까요. 2의 로그 2의 9제곱 전체 로그 3의 루트 6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같으니까 요게 그냥 9가 되겠죠. 9의 로그 3의 루트 6제곱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의 제곱이 되니까 2 곱하기 루트 6의 2분의 1 로그 3의 6. 그 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여기 3 같은 거니까 얘는 6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A 더하기 B는 이제 24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계산법 네, 거듭제곱근 분수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네, B 같은 경우는 로그 성질 쓸 때 조금 주의를. 요거 곱하기로 좀 보일 수 있느냐? 요게 곱하기니까 전체의 거듭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요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2번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반지름이 8이고요. 지상에서 9m고요. 3분의 1바퀴예요. 2바퀴 돌면 6분 걸립니다. 2바퀴 돈다. 6분이죠. 다음에 지상에서 13 이하에 있는 동안의 시간을 구하면 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실생활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한 건데 조금 생각을 좀 잘 해 두셔야 네네네.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원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여기가 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8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13m니까요. 13m가 되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그러면 13이 되려면 지상에서 1m니까 여기서 요게 1m니까 마이너스 9,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9m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 더 올라가 있는 게 나오는 거냐? 4m가 더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쪽 부분이 요쪽 부분에 있을 동안의 시간을 생각을 하는 게 찾기가 좀 수월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8이고요. 여기가 4고요. 요 각을 생각을 하면 여기가 4죠. 사인 세타의 값이 지금 얼마냐면 8분의 4라고 생각해서 2분의 1 나옵니다. 즉 세타가 몇 도냐 하면은 30도예요. 그러면 반대쪽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도 30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반원에 대해서요. 요렇게 끄었는데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30도 여기도 30도니까요. 60도 여기 120도라는 얘기죠. 120도니까 요 빨간색 부분에 존재하는 동안은 전체의 얼마? 전체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3분이니까 한 바퀴에 3분이니까 그러면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동안은 즉 얼마가 될까? 2분 아니겠느냐 이 얘기죠. 그럼 한 바퀴를 더 도니까 총 4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을 생각을 하려면은 요런 그림을 조금 그릴 수 있겠느냐. 요 그림을, 요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요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뭐 푸는 것 자체는 요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윗부분이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각도들이 30도, 30도니까 120도 3분의 1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동안은 얼마나 3분의 2에 해당하니까 2분. 그 다음에 두 바퀴니까 총 4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3번에. 자, 요것도 조금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요것도 조금 잘 쓰셔야 되는데, 뭐를 잘 쓰셔야 되냐면, 일단 식을 좀 바꿔놓고 볼게요. y는 2의 x 빼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x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3. 그러면 2의 x제곱 2의 4제곱이 나가면 4가 되고 4 루트 2의 x 더하기 3. 자,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치환을 하셔야 돼요. 치환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치환을 할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루트 2의 x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2x 제곱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루트 2의 x제곱 즉 2의 2분의 1x 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x 값에 마이너스 2부터 x가 4까지니 2분의 1의 x는 2에서 마이너스 1까지고 그러면 2의 2분의 1x 제곱 증가함수니까요 4.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요걸 찾아내셔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t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고 요거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t 값은 지금 t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4에서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최대값, 최소값 어디에서 생기겠다? 꼭지점 t가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것 같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축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아래로 볼로 간 거니까. 최대값은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축이 2니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 2분의 1이죠. 그러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4에서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즉 t가 4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다. 자, 그래서 2의 제곱 빼기 1, 3이 되고요. 네,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의 차라고 했으니까 3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4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걸 치환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치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를 치환할 거냐 2의 x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2의 2분의 1x가 t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t 값의 범위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자주 봤던 문제인데 여기서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주어진 말이 어떤 말이냐 요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W0는 초기 자산, T는 시간, 기대 자산, W. 네, W0, A는 상수. 됐습니까? 뭐 별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도 지금 데이터가 한 개 세트가 나오죠. 데이터가 한 개 세트 나옵니다. 초기 자산 넣고 3배 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W0가 있는데 이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3배의 W0가 나왔다. 요 얘기잖아요. 집어넣으셔야 돼요. 3배의 W0는 시간이 기대자산이죠. 2분의 W0 넣었더니 10에 A 모르는 거고 T는 얼마인 상황? 15인 상황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10에 A 곱하기 15. 자, 그러면 W0는 약분하고 나면 자, 10의 15A 제곱 더하기 10의 15A의 제곱은 6. 이런 정도가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필요한 거는 이 상수값에 대한 게 필요한 거니까 10의 15A 제곱은 그냥 x 정도로 둘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제로다. 그럼 x 값은 얼마다? 즉, 네, 10의 15A 제곱은 얼마? 그냥 2다. 양수해야 되니까. 되겠어요? 양수해야 됩니다, 이거. 10의 10의 제곱이, 네, 네, 이게 지수잖아요. 지수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얻은 거고, 이제 구해야 되는 걸 한번 보시면, W0를 넣고 45년이 지난 시간에 K배다, 초기 자산의 K배다, 이런 얘기니까 W 값을 좀 구해보자는 얘기네요. 자, W는 2분의 W0에 10의 45A가 된다, 이런 얘기죠. 1 더하기 10의 45A,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10의 45A라는 건 10의 15A 전체에 세제곱을 하면 10의 45A가 되겠죠. 곱하기니까.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이다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W0 곱하기 8 곱하기 9 해서 4 약분해서 36의 W0구나. 그러면 기대 가치는 처음 W0에 즉 W0분의 W는 36이다. 몇 배다? 36배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전에서 봤던 문제들 기억하시죠? 요 데이터를 한 세트를 넣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하나 얻어내시면 되고 필요한 게 45, 10의 45A 하나니까 10의 45A는 15, 10의 15A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8이다라는 거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5번. 15번 문제 좀 계산이 조금 길어요. 네, 일단 길고요. 사실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보면 봤지 않았을까? 수학하에서 뭐 수학하에서 그러니까 유리식 다룰 때 조금 봤으면 네, 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 유리식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유리식 다루는 게. 일단은, 네, 양수 A, X, Y, Z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X가 로그 A의 B, 그 다음에 Y가 로그 B의 C, Z가 로그 C의 A. 일단 눈치를 채셔야 될 게 역수, 역수, 역수. 두 개가 지금 다 역수로 잡혀 있는 거다, 서로. 그래서 X, Y, Z, 서로는 아니죠. 네, 세 개의 곱이 1이다. 요게 일단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일단 시작이. 되겠습니까? 자,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요거까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밑변환 시키시면 다 약분되고 1 남는다.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XYZ가 1이다라고 하는 요 성질 하나 가지고 이 전체 이 전체 유리식을 우리가 간단히 할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게 이제 네, 수학하에서 잠깐 봤을 거고 그 외에 중등 과정에서도 좀 심화 과정이 나오긴 하는데 자주 보는 형태는 아니라서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문자가 지금 3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를 문자를 X와 Y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Z라는 문자를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좀 할 겁니다. 네, 그걸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Z를 없애기 위해서 X, Y, Z는 1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을 준 거예요. 즉 Z는 YG분의 XY분의 1이다로 관계식을 다 집어넣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근데 이건 조금 나중에 이제 하고 일단 한 개씩 간단히 해놓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자, gx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xy분의 1 분자 분모에 xy를 다 곱하게 되면 여기는 xy 더하기 x 여기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xyz에 뭐가 남죠? x가 한 개 더 생기니까 x가 남죠. xyz는 1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식은 xy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yg분의 1의 xy. 지금도 yg를 다 곱할 거예요. 그럼 yg 더하기 y 더하기 1은 xyg에 y가 한 개 더 있으니까 y만 남습니다. yg 더하기 y 더하기 1분의 y 이런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z라는 문자를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z 자리에 xy분의 1을 넣으면 xy분의 y 더하기 y 더하기 1의 y죠. 네.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고 x가 남으니까 x를 또 곱해버리면 여기 xy 다음에 x 여기 x 없어지고 1 이렇게 되고 분자가 xy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통분이 되는 상황이 분모가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요게 조금, 네, 요게 좀 다뤄보지 않으면 좀 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1 더하기 x분의 1, 다음 거, 더하기 gx분의 1의 yg. 지금도 gx 곱해가지고 gx 더하기 g 더하기 1의 xyg에 g가 하나 남죠. 그러면 gx 더하기 g 더하기 1분의 g만 남고 이거를 다시 g를 xy분의 1로 다 바꿔버리면 xy분의 x 다음에 xy분의 g 1 z가 아니라 1이죠. 여기는 1 더하기 1. 네. 그 다음에 g는 xy분의 1. 자, 분자 분모에 xy를 다 곱해버리면 1.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에 xy,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1. 분모가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칙이 다 통분이 돼요. 따라서 지금 xy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xy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y 다음에 똑같이 x 더하기 1분의 1. 이거 1에서 1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다루는 게 이거는 사실 수학 하 문제, 유리식 다루는 문제가 더 가깝다고 봐요. 사실 뭐 네, 이건 수학 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고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xyz가 1이다. 요거 알아볼 수 있느냐,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정리되는 과정은 네, 요게 정리되는 과정은 조금 지저분하긴 해요. 어쨌든 요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xy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즉 z를 소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싹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계산도 좀 길고요. 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16번. 등식을 만족하는 xy의 영역을 나타내라. 자, 한번 식을 한번 봅시다. 가우스 로그 2의 x 곱하기 가우스 로그 3의 y는 1이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가우스 정수입니다. 그죠? 정수 곱하기 정수해서 1이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정수 곱하기 정수해서 1 나오는 경우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네, 첫 번째. 그래서 가우스 로그 2의 x 값이 1이고 가우스 로그 3의 y 값도 1인 경우를 좀 살펴보자. 자, 그러면 로그 2의 x 값이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우스 값이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로그 값이 1하고 2 사이. 로그 3의 y 값도 마찬가지로 1하고 2 사이. 이런 정도가 돼야 되겠죠. 요거 한번 다시 복습할까요? 네,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더하기 1이고 여기 x가 있으면 가우스는 왼쪽으로 가는 거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가우스 x 값이 n이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n에서부터 정수, 네, x 여기 등호 빼고 여기 등호 빼고 x가 n 더하기 1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값의 범위가 2의 제곱, 여기는 2의 1제곱, 즉 2부터 x가 4까지 움직이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y도 3의 제곱, 9부터는 3의 1부터 3부터 y 값이 9까지 움직인다. 이러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2에서 4까지 움직이는데 y 값은 3에서 9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x가 2에서 4까지, y가 3에서 9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의 면적은 4 빼기 2 가로 곱하기 9 빼기 3에서 6, 그래서 12 이런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는 가우스 로그 2x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가우스 로그 3의 y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그러면 로그 2의 x 값이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로그 3의 y 값이 0 사이. 그러면 x 값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3분의 1에서 y가 1.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냐? 2분의 1하고 1이고요. 여기는 3분의 1하고 1이니까요. 요 사이에 있는 거. 자, x가 2분의 1하고 1 사이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y가 요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요 부분에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은 1 빼기 2분의 1 가로 곱하기 1 빼기 3분의 1 세로 해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3분의 1
그래서 면적의 합은 12 더하기 3분의 1, 3분의 37인데 3s를 물었네요. 곱하기 3을 하니까 3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이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별건 아니에요. 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나. 그리고 가우스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각형 면적들 두 개 찾아서 더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7번 네,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가 가우스로 지금 잡혀 있네요. 이 sin x에 대한 가우스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려야지 뭐가 되겠죠. 자, 일단은 fx 값이 지금 가우스의 이 sin x가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일단은 y는 이 sin x의 그래프를 일단은 좀 그려봐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좀 그려놓고 우리가 가우스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면 최소값 마이너스 2, 다음 최대값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이 요렇게 올라오고 또 요렇게 올라오가죠. 자, 결국 이 fx의 값은 정수다. 가우스니까요. 정수니까 우리가 어떤 범위를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걸 좀 생각을 좀 할게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요거를 좀 생각을 할게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y 이퀄 1이다 치면 x가 얼마일 때 지금 1이 나오느냐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느냐 요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sin x가 1이 된다. sin x가 2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x가 6분의 파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즉, 요 점의 좌표가 6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fx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일단은 x축, 그 다음에 y축. 네, 한번 놓고 보시면, 네, x 값이 우리가 지금 y 값이 지금 y 값, x 값부터 좀 나눌까요? 네, 일단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정수점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경계가 되는 전부터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경계가 되는 전부터 좀 찍어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얼마?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를 찍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 네, 요거 찍어 주시고, 0일 때는 0이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일 때 1,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 2.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찍어 놓고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자, 잘 보세요. 자, y 값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가우스를 취하면 얼마가 될까요? 가우스 마이너스 1.5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x 값이 2분의 요 사이죠. 요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요 값들이니까 요 값들의 가우스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빵꾸 내고 네, 마이너스 2를 가지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 네,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가우스 0, 마이너스 0.5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8부터 0까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겠구나. 여기 또 빵꾸.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네, 6분의 파이 0에서 1까지 있는 부분. 네, 이 부분. 즉 0에서 6분의 파이까지가 되겠죠. 즉 그러면 여기는 가우스 0.5니까 이때는 1 나오잖아요.
그러면 0부터 0은 0이고 0보다 조금만 더 오른 6분의 파이 쪽으로 조금만 가면 전부 다 아니죠. 큰일 났구나. 큰일 날 뻔했네요. 0이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0부터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6분의 파이 쪽으로 가면 처음부터 얼마? 0이 나온다. 여기도 빵꾸. 이런 정도가 될 거고 6분의 8일 때 찍었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가우스 값이 전부 다 가우스 1.5니까요. 이때 값은 가우스가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1에서 2 정도. 1에서 2까지는 전부 다 얼마? 1로 간다. 즉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부분은 전부 다 얼마? 1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전부 다 1로 간다. 네, 이런 정도로 fx의 그림이 우리가 그려지게 되겠다. y는 가우스 2 sin x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요걸 그리셔야 네, 어쨌든 가나다가 어떻게 되지? 네, 치역 봅시다. 치역은 가우스 함수잖아요. 가우스 함수의 치역은 반드시 정수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0, 1, 2까지 이렇게 5개의 정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억 틀린 겁니다. 네, 틀린 거예요. 니은 fx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점 대칭인지 확인해 보려면 180도 돌리면 되는데 일단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일단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아니다. 네, 이쪽 부분을 180도 이렇게 뺑 돌리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없죠. 이게 없잖아요.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디귿 fx 값이 0에서 2까지를 만족시키는 거. 이거 치역 아니에요. 그냥 y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역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fx의 값의 범위. 그러니까 y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치역이란 말과 좀 다릅니다. 0에서 fx 값이 0에서 2까지를 움직이는 x 값의 범위. 0하고 2 사이의 값을 가지려면 x 값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져야지 y 값이 이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x 값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다. 요거는 맞는 거다. 그래서 답이 디귿 정도 되겠습니다. 요거 주의. 가우스 그림 그리는 요령 한번 조금 연습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의 점에 대해서 네. A, B가 세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 원이 나온다 그죠? 신기하다. 원이 나온다 그죠? 왜 안 지워지냐 이거. 다음에 직선 X축, Y축을 그려볼게요.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 하나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 거 하나 그리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것까지. 네, 여기 이렇게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점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1이고, 1이고, 여기가 O,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Q, 여기는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P. 오, 나름 깔끔한데요?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뭐 삼각 사인 코사인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뭐 B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뭐 OB 길이는 1이니까요. 반지름 OB 길이는 1이니까. 네,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사인 세타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OB분의 BQ, Y 값이니까요. 즉 BQ 길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다음 코사인 세타는 똑같이 OB분의 OQ 길이죠. 네, OQ 길이니까 뭐 OB 1이니까 OQ 길이. 자, 코사인 세타는 요거고요. 요 길이고요. 요거는 코사인 세타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다? 요거는 사인 세타를 가리키는 길이. 네.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도 한번 잡아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OA분의 AP로 잡아야 되겠죠. OA가 똑같이 반지름 1이니까. 네. AP 길이가 뭐다? 탄젠트 길이다.
요 길이가 탄젠트다. 요게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코사인 세타 값은 뭐하고 같느냐? 코사인 세타는 OQ 길이하고 같다. 그죠? OQ 길이하고 OB 길이. 누가 더 큽니까? OQ와 OB. OB가 당연히 더 큽니다. 당연히 더 커요. 기억 맞는 거. 니은 PA 곱하기 OQ는 BQ다라고 했는데 PA 길이는 AP. 탄젠트 세타 자리죠? 네, 탄젠트 세타 자리고 OQ는 코사인이죠. 네, 탄젠트 세타에다가 OQ 코사인 세타죠. 네. 그럼 약분하고 나면 사인 세타만 남는다. 사인 세타는 뭐하고 같다? BQ 길이하고 같다. 네, 요것도 맞는 거. 디귿. OQ 코사인 세타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OP는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건데, OP 길이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OP 길이를 찾으려면, 내 생각에는 지금은, 일단은 답은 틀린 겁니다. 이게 수학 2만으로 지금 하려면, 수학 2만으로, 아니, 수학 1만으로 설명을 하려면, 지금은, 닮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닮음을 이용을 좀 하자는 얘기고, 삼각형 OBQ 닮음 삼각형 OPA 이런 정도로 밖에 지금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찾는 게 OP 길이니까요. 네, OB 길이 OB 대 OQ는 OP 대 OA 이 정도가 되나요? 자, OB1 OQ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OP 맞나요 지금? 네, OP 우리가 찾는 거 OP고요. OA 1이죠. 네. 그래서 OP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런 정도가 돼버린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디귿 틀린 거다. 이렇게.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시면, 근데 나중에 미적분을 좀 배우시면 뭐 그냥 여담삼아 얘기하면 OP 길이는 루트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게 루트의 시컨트 제곱이라는 걸로 바뀌고 이게 그냥 시컨트 세타가 되고 이게 그냥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미적분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9번. 자, 요 문제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 문제도 조금 까다로워요. 네, 조금 까다로운데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똑같이 원을 하나 아까처럼 원을 하나 그리고요. 다음에 직선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정도 잡아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x축 y축 그다음에 여기가 r 그다음에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r, 여기도 r. 네,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러니까 r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1보다 크고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지수함수 y는 2x를 그릴 겁니다. 그죠? 자, 2x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y는 2의 x제곱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만나는 점, 요점 A, x1, y1. 요점 B, x2, y2.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가나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x1 더하기 x2는 0보다 작다. 자, x1은 여기가 x1, 여기가 x2. 당연히 감소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증가하면서 가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증가하면서 가니까 당연히 R 쪽에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당연히 x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니은의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보다 크다 이건데 요런 거 다룰 때 여러분들 지금 요런 모양들이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요런 모양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거꾸로 좀 잘 추론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느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원의의 점이니까요.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도 r 제곱이다.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요 부등식의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x2의 제곱하고 x2의 제곱하고 x1x의 x1 아니 x2의 제곱하고 x1 x2의 제곱은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x1이 아니 x2보다 작으니까 x2가 양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y2의 제곱도 y1 곱하기 y2보다는 크죠.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y1이 당연히 더 위에 있죠. 1보다 큰 거니까 y2가 더 위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걸 변변 더해버리면 x1 더하기 x1 곱하기 x2 더하기 y1 더하기 y2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r 제곱이 되지 않느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x1 곱하기 x 더하기 y1, y2는 뭐보다? r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틀린 거다. 그래서 요 모양을 좀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부등식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좀 생각을 해줘서 r 제곱은 이제 x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좀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느냐 요거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디귿. 디귿도 조금 어려운데 보기가. 다음에 x1 빼기 y1이 x2 빼기 y2보다 작다.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변형을 좀 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어, 네, 요거는 어떻게 변형을 할까요? 네, x2 빼기 x1 얘가 요쪽으로 얘가 저쪽으로 그러면 이게 크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y2 빼기 y1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 평균 변화를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네.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y2 빼기 y1은 0보다 크죠? 따라서 지금 y2 빼기 y1 분의 아니요, 반대다. y2가 나오면 안 되죠? y2가 아니라 네, x2 빼기 x1으로 가야 되죠? 네. 자, 요거를 x2 빼기 x1 델타 x분의 y2 빼기 y1 그러면 이게 양수니까요. 여기도 양수니까요. 값 나누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즉, 요 두 점을 잇는 직선 A와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을 한번 그어 봅시다.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하고 우리가 기울기 1인 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하면 요거 지날 때가 반드시 기울기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요렇게 될 때가 요때가 기울기 1이라는 걸 알아요. 요 점하고 요 점 지나갈 때가 요게 기울기 1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울기가 1보다 작죠. X축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지금 이제 가나다 문제 추론하는 건데 추론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가 좀 필요하느냐면 일단 그래프가 좀 나타나서 지금 그래프가 주어지면 좋은데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좀 쉽게 문제가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19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네, 그래서 니은 같은 모양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겠느냐. 네, 디귿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거 빼기 붙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기울기로 많이 연결을 시켜요. 기울기로 연결을 많이 시켜서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그 기준이 되는 게 1이니까 1은 어디에 숨어 있다? 요 점하고 요 점 잡은 걸로 연결시켰을 때, 네. 이 점하고 이 점 잡았을 때가 기울기 1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 비교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요것만 잘 넘어가시면 주관식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상황을 한번 보시면 1부터 mn, 네, 1mn 10 자연수 mn이다 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mn 두 함수, 로그 함수 두 개다, 그죠? 네, 로그 함수 두 개가 만나는 점이 y 좌표가 알파인데 y 값이 1에서 2까지더라. 순서상 잡아라.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봅시다. y는 로그 m의 x에서 빼기 2니까 얘는 밑으로 2만큼 간 거예요. 밑으로 2만큼. 다음에 y는 로그 n의 x 이 정도가 되니까 뭐 로그 함수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교점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니까 일단은 요것도 그릴게요. 네, 좀 그려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려보도록 할게요. y축 하나 끊고 그다음에 여기도 x축 길게 하나 끊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x,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를 뭐 1 정도로 둘게요. 자, 그러면 로그 nx부터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nx. 네, 로그 nx를 그릴 건데, n이 밑이 더 크다, 그죠? 밑이 더 크면 어떻습니까? 밑이 더 큰 거는 로그가 밑이 더 크면 x축에 조금 더 잘 붙어야 되죠. 조금 더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그 nx를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일단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조금 더 커서 네, 여기는 y는 로그 n의 x 정도. 자, 그 다음에 로그 mx에서 빼기 이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일단 만나야 되죠. 근데 만나는 점이 y좌표 값이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려왔기 때문에 m 값이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더라. 이런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찾는 요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요점을 y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점의 y값이 알파다. 이런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요 알파 값이 어디 1하고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나요? 네, 여기가 1이라고 치고 여기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요쯤 네, 여기를 2라고 치고 되겠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 놈은 y는 로그 m의 x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점들이 어떤 점들이냐?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 이렇게 4개의 x좌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요점 같으면은 요 값이 y 값이 1 나오는데 로그 nx하고 만난 거니까 요 자리는 n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하고 만나는 점은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n 제곱이 들어 그죠? 네, 요 정도. 네. 그죠? 네, 로그 n에 제곱이 들어가야 2 나오니까요. 네, 요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요점 좌표 두 개인데, 요점 좌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로그 m의 x 값에서 빼기 2 한 게 1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로그 m의 x가 3이다. 아, x가 m의 세제곱짜리다. 아, 여기가 m의 세제곱짜리. 여기는 그럼 똑같은 식으로 m의 4제곱짜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볼 거는 뭐냐면 이 x좌표들의 위치 관계가 n, m제곱, m세제곱, m4제곱, m4제곱하고 m세제곱은 같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교점 자체가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네, n하고 m 세제곱하고 같아지는 경우는 얼마? 1이 될 거란 얘기고요. m 4제곱하고 n 제곱하고 같아지는 경우는 2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교점의 y 좌표가. 그래서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이제 m하고 n의 순서쌍을 잡아야 된다. 요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요거 꼭 잡아내는 게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구해보면 m 값이 제일 작은 게 2부터니까요. 2가 되면 n 값이 8에서 16, 그 다음에 여기 n 제곱이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은 8보다 작은 것 중에 이제 n 제곱이 16보다 큰 거 4부터죠. 그죠? 4, 5, 6, 7, 8까지도 가능하죠. 8까지. 네, 여기 등호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5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m 값이 3이다 라고 했을 때는
n이 네 27이고 여기 81이고 그 다음에 여기 n 제곱이 되니까 네 지금 m 값이 3인데 요걸 만족하는 n 값은 9 10은 되지 않으니까 9 81되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5 더하기 1 해서 몇 개다? 6개다. 요렇게 잡아내는 건데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 부등식을 만들어낸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교점들의 좌표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만들어졌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요것도 위치 관계가 요렇게 잡힐 거다.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요거는 어떤 문제집에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을 문제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긴 한데 좀 어렵습니다. 네,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개 남았네요. 자, 21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저거더라. 뭐 딴 거 없죠? 근과 계수의 관계 딱 쓰겠다라는 얘기밖에 없죠. 네, 1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2 더하기 로그 2의 b 더하기 3 더하기 로그 2의 b는 2a 더하기 7이구나. 2배 로그 2의 b 값은 2a 더하기 2구나. 아, b 제곱은 아니죠. b 제곱 할 필요 없죠.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냥 네, 이때는 그냥 로그 2의 b는 네, 로그 2의 b 네, 로그 2의 b로 둘게요. 그냥 로그 2의 b 값이 a 더하기 1이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근 두 개가 어떻게 바뀝니까? 네, 근 두 개가 2 더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1이네요. 네, 요거 두 개의 곱이 그냥 a 더하기 7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 더하기 3, a 더하기 4 한 개 a 더하기 7이더라. 풀어야겠네요. a 제곱 7a 12는 a 더하기 7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5는 제로. 자, a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인데 여기서 둘 다 그냥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b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b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 로그 2의 b 값은 0, b 값은 1이 나오는 거고 a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로그 2의 b 값은 마이너스 4, b는 16분의 1 정도니까 이거 안 된다 그죠? 네,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2번 로그 상로그 값이네요. 2의 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5의 b제곱 1. 로그 2분의 5다 그죠? 네. 그럼 로그 5 빼기 로그 2.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1 빼기 2 로그 2 정도가 되고 1 빼기 0.6020 그러면 0.3980 정도가 나오겠네요. 네,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 네, 처음에 시작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네, 뭐 두 근을 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정수 조건에서 요거 하나 버린다라는 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22번. 이 문제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좋은 문제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문제 같아요. 조금 풀기도 어렵고, 네, 네, 적당히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다음에 묻는 게 2의 a 플러스 d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c 곱하기 2 값이 얼마냐 이거기 때문에 어떤 문자들 사이의 관계식을 좀 나타나야 된다. 그거를 지금 그래프를 보고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값은 함수 값이다. 그죠? 맞나요? 근데 요 값은 y 꼴 x하고 만나는 게 어디냐? 여기 요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2분의 1의 a제곱이라고 하는 건 2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요 y 값은 요거랑 같다. y 꼴 x하고 만나는 게 요거죠. b죠. 네, 그러면 2분의 1의 b제곱은 d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 쪽에 보시면 여기가 C인데 요게 요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겁니까? 2분의 1에
D제곱은 C다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하나 더 숨어 있네요.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은 뭐하고 같다? 요거하고 같죠? y 콜 x하고 만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게, 로그 2에 2를 넣으니까 얼마? y 값이 d가 나오더라. 이렇게 4개를 얻어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제곱이고, 뭐 더하기 이제 로그 2의 c 더하기 로그 2의 e 정도,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2의 a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2의 a제곱은 2분의 1 정도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 거는 2분의 1 정도로 바꿀 수 있고요. 자, 2의 t제곱. 네, 여기 있네요. 네, 2의 t제곱은 c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도 c분의 1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로그 2의 e는 d가 되니까 플러스 d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의 c만 바꾸시면 된다, 그죠? 네, 그걸 찾으시면 되니까, 요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지금 안 쓴 게 b가 하나 남았고요. 네, 여기에서 하나 더 찾아봅시다. 2의 t제곱은 2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 2의 t, 여기하고 여기 두 개 같네요. 네, 그러니까, 2가 c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더 나오네요. 2분의 1 곱하기 2까지 왔고요. 자, 이제 로그 2의 c를 찾아야 되니까, 로그 2의 c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2하고 같고, 그거는 마이너스 d가 된다, 그죠? 다 찾았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d 더하기 d 해서 이거는 0이고 1만 남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요런 관계식 4개를 우리가 y꼴 x하고 비추어 가지고 요 관계식 4개를 잡을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내가 봐서는 좋은 문제 같아요. 요거 시험 4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2차 부등식 아니고 부등식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아닌 그냥 부등식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2차 부등식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요 2창의 개수들을 좀 잘 봐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모든 실수니까 뭐 절대 부등식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이냐 아니냐 일단 그거부터 일단 찾아봅시다. 일단 좀 식을 정리해서요. 로그 7의 a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2배 로그 7의 a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로그 7의 a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항상 요겁니다. 로그 7의 a의 마이너스 2, 이 값이 0이냐 아니냐, 요거 구분이 먼저 되셔야 돼요. 즉 a 값이 49가 돼버리면 잘 보시면 0 더하기 0 빼기 얼마죠? a 제곱이 뭐 49의 제곱인가요? 네, 어쨌든 2 곱하기 2가 되잖아요. 네, 2 곱하기 2가 되니까 0보다 작다, 즉 만족이 된다. A 이퀄 49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로그 7의 A 빼기 2가 0이 아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요. 2창의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놈의 값을 a라고 두면 a제곱 ax제곱 더하기 2배 ax 마이너스 로그 7의 a제곱, 그리고 2는 내릴게요. 네, 0보다 작다.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 2차 함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 항상 내려가죠. 항상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 만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점이 없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면 A 값이 로그 7의 A 마이너스 2 값이고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 A가 49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는 크고. 요거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을 보시면 4분의 D를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배의 로그 7의 a 정도가 되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a로 묶어내고 a 빼기 2 로그 7의 a 정도가 되고요.
자, a는 로그 7의 a 빼기 2고 여기도 로그 7의 a. 잠깐만요. 잘못 썼다. 여기 플러스죠? 그죠? 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네. 플러스가 되죠. 네. 그래서 3 로그 7의 a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네. 로그 7의 a 값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 2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 마이너스 3분의 2? 왜 이래? 맞죠. 마이너스 아니죠? 이거 참, 큰일 날 뻔했네. 또 실수할 뻔했네. 네, 여기가 요 놈이 빼기 2를 갖고 있죠? 네, 빼기 2를 갖고 있으니까, 네, 3분의 2가 맞죠? 자,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7의 제곱에서 여기는 7의 3분의 2제곱이고, 요 놈은 세제곱근 루트 49가 되겠다. 그죠? 얘는 49고요. 자, 세제곱근 루트 49 정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연수 안에 자연수를 찾아야 되니까 세제곱근 루트 49가 어떤 값을 가지는가 한번 봅시다. 자, 3의 세제곱 27. 네, 3의 세제곱 27이고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은 64니까 얘는 3. 얼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A 값을 4부터 쭉쭉쭉 해서 48까지인데 마지막에 여기 처음에 우리 여기 49가 되는 건 잡아놨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 49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거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총 개수는 1부터 49까지 49개고 빼기 1, 2, 3, 3개 빼니까 46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여기 주의하셔야 될 부분 요겁니다. 요거 0이냐 아니냐 요거 되셔야 되고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요런 관계식을 요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길고 긴 마지막 문제가 도착했네요. 한번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직선을 지난다. 꼭지점 찾으라는 얘기겠죠? 네, y는 아이고 왜 이게 나오냐? 깜짝이야.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사인 세타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요. x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되겠습니까? x, 이제 사인 세타가 개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정도가 되겠다. 자, 직선을 지난다. 집어넣읍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루트 3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네, 여기 삼각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뭘 생각하셔야겠습니까? 함수를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코사인 제곱을 바꿔야겠다. 그죠? 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한 개 더 있으니까 2개고요. 얘는 루트 3의 사인 세타 더하기 1이다. 1. 네. 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루트 3의 사인 세타 값이 0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면 이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이 제로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자, 파이란다. 세타 값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 즉 3,4분면하고 4,4분면이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안 생긴다. 그죠? 이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주기를 보시면 파이, 2파인데 0 되는 건 여기 파이하고 2파이 들어가 있지 않죠.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거,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점 두 개만 잡아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하고 여기 두 개니까요. 자, 요거는 1사분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y 이퀄 2분의 루트 3하고 만나는 거 1사분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죠?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3분의 파이죠? 네. 그래서 0에서 y 값이 0에서 2분의 3, 3분의 파이만큼 가면 이만큼 올라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0에서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다. 3분의 4파이다. 마찬가지로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빠져가지고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 4분면이나 4, 4분면에 대해서 잡을 때는 1, 4분면에 대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것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만큼 가니까 네, 요만큼 갔다 요쪽으로 갔다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들 뭐 조금 계산들이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딱딱딱 나와주면 좋은데 앞부분에서 계산들을 얼마나 좀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느냐 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고 20번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게 맞고요. 20번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게 맞고 뭐 18번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가우스부터는 아까 네 가우스 이 사인 X 그림 그리는 거 정도 그다음에 12번 상관없이 활용하는 거 아마 교과서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문제 교과서에 있지 않을까. 교과서에도 아마 저렇게 상관없이 이용해서 활용하는 문제 있을 겁니다. 16번 같은 경우도 뭐 자주 보는 문제 익숙한 문제이긴 한데 나는 익숙한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네, 자주 나오는 문제 학교 시험에서 15번 저 유리식 다루는 건 좀 낯선 거 맞고요. 19번 네. 요건 앞으로 자주 그러니까 3학년 내년 수능 준비하면서 뭐 저런 형태의 문제는 가나다 문제는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